저는 방음 스튜디오 요거 가지고 싶어요. 예, 이것만 있으면은 내 한평생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진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잖아. 오로지 진실이야. 진실만 얘기하고 그 진실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진실을 조금 뭐 포장도 해놓고서 뭐도 해놓고서는 좀 의미도 좀 바꿔보고 페인트 칠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시청자한테 주는 거? 시청자분들은 그게 또 진짜라 불러. 진짜. 안 돼. 자, 2분 뒤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경 닦기가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방송 콘텐츠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강산이가 보통 사람은 아니죠. 끝장을 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강수산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 인생으로서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남자라면은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되면은 대통령 하는 거고 안 되면은 그거는 뭐 하나님의 혹은 하늘의 운명을 맡기는 것 뿐이죠. 황장수가 10개 정도를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냐? 지금 5개 가고 있잖아. 강우사는 10개를 기본으로 할게요. 다음 부스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주구장창 하는 거야. 대신에 토요일은 집회 나가야지. 그리고 또 일요일은 변희재 대표, 그때쯤이면 이제 변희재 대표님도 다 싹 다 이 판을 다 정리하시고 아마 대구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국회의원 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배지 달아가지고 원래 변희재라는 사람은 직업이 국회의원을 하는 게 맞아. 거기 이 어떤 프로세스 있죠. 사고의 프로세스. 그게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나 권리나 어떤 일들은 그 사람이 하는 게 딱 맞다니까. 항상 농객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농객이라는 거는 내가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를 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들. 기본이 꽉 차여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 농객은 필수적인 것 같아. 강산도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되면은 다른 뭐 종편 방송국에 나가서 패널로서 상대방을 깨부셔야지. 그게 없으면은 안 된다. 지금은 미디어 사회이고 글로벌 하잖아요. 글로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왕이 뭐 할 수가 없다고. 왕 자체도 되지도 않지만은. 자, 몇 명 오셨지 오늘은? 16명. 좋아요. 알림은 왜 안 가는지는 몰라도 16명이면 충분해. 대한민국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방송 시작할 때 이거 할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례! 이기자! 이런 거 해야 되나? 오늘의 주제 내각제입니다. 플러스 보수파리. 자, 우리가 내각제라는 거는 어제 강의 중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내각제를 하면은 행정부의 수반이 총리가 됩니다. 원래 행정부의 대빵은 누구야? 대통령이죠. 그러면은 내각제가 되면 대통령이 필요 없냐? 아니죠. 대통령은 상징적 의미밖에 안 됩니다. 있으나 마나. 그냥 뭐 누구 오면은 안녕하세요 좀 만나러 다니고 아니면은 서민 체험한다고 맥주 파티도 좀 해주고
아니면 또, 야, 그래도 그러니까 왕 있죠, 왕. 왕이 과거에 했던 권한 같은 것들을 국회에서 뺏어갔잖아. 국회가 주거나. 그런 혁명들이 많았잖아요. 뭐 종교전쟁도 이런 것도 이해했지만은 왕 자체가 킹이잖아, 킹. 그런 상태의 킹에서 모든 권한이 없는 발가벗은 왕이 된다는 게 내각제의 누가?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무 힘이 없어요,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 할 때 아무 힘이 없는 대통령을 누구 자리를 주겠어? 누구 자리?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사람. 여러 사람 있죠. 근데 왜 너는 김정은이가 내각제 왕, 대한민국 연방제 대통령에 왜 김정은이가 연방제 대통령, 내각제 대통령이 김정은을 생각하냐? 그거는 조금 머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우리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북한 향후 왜 그러면은 대한민국 자체의 이 정치 제도가 내각제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우사는 판단하는 게 100% 내각제입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쟤는 어떻고 뭐도 없고 다 필요 없이요. 단 한 가지. 미국이 이거를 인용해 줍니다. 그게 끝이야. 미국이 내각제를 야, 대한민국 한반도 이거 답 없다. 차라리 내각제가 더 좋다. 이거를 인정하고 쭉 가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 내각제 됩니다. 내각제 됩니다, 여러분들. 핵심 사항이 그럼 왜 미국 때문에 내각제로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반증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돼.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인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근데 미국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거? 이게 무슨 뭐 법적인 뭐도 없고 실체도 없고 뭐 증거도 없는데 근데 왜 감옥에 보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미국이 알고 있지만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이 내각제를 됐으면 좋겠다고 오케이 한 사항이야. 여기에 지금 반항하는 게 연방제 문재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요. 미국이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내각제가 되어야 된다고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 탄핵을 시켜도 거기에 대한 진실규명 같은 거는 안 하고 있잖아. 특히나 미국에서조차도 여기 관심이 없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밀고 올라가는 북진통일 선두자였거든. 그래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어도 미국은 아가리 닥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각제 좋다 이거야. 내각제가 되는데 왜 강사는 내각제 대통령, 다시 말하면은 한반도 내에 연방제 대통령이면서 내각제 대통령이 왜 김정은이냐? 김정은이 있어야 북한 애들이 어떻게 된다? 권한이 없어. 이제는 대통령은. 대통령은 권한이 없어. 김정은은 있어야 대한민국 혹은 한반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규합하려고 그러는 거지. 규합.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니 왜 김정은이가 연방제 대통령이 돼야 규합이 되냐? 정치 상황이 매우 복잡해요. 미국은 그걸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가기를 원할 거야. 왜 김정은이 연방제 대통령 이걸 고려를 하냐?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현재 내가 상징이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지만은 북한의 통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 내에 있는 이 종북, 좌파, 빨갱이,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애들이 이렇게 만들 거라고. 대통합.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차별금지법. 북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 똑같은 인간이다. 차별금지법. 내각제 총리는 그러면 누가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총리는 김무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김무성. 이게 현실이야. 김정은이가 뭘 해야 돼요? 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이렇게 되면은 개판 나는 게 아니라 살기.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죠? 우리가 문재인을 대통령 뽑았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답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어요. 연방제 대통령 혹은 내각제, 연방제에서 내각제. 여러분 잘 생각하는 게 김정은이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권한이 있냐? 권한이 없어요. 그럼 김정은은 뭐냐? 북한과 대한민국을 통솔할 수 있는, 왜 북한에서는 김정은 하면 이거 되잖아. 대한민국에서는 전라도 지역에 있는 애들. 지금 전라도가 모든 자리를 독차지했죠. 당신네들이 문재인을 뽑아서 그래. 그래서 전라도 어디? 그러면은 그냥 뭐 채용되는 거야. 현재 청와대 비서 있죠? 6명 더 뽑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친노 세력입니다. 왜 친노 세력인지 아세요? 국회가 친노로 다 장악을 당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 밑에는 홍성걸, 이것도 국민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 뉴라이트. 그러면은 보수 진영이겠네. 하지만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딱 두 개야. 야, 재앙전 대통령제 문제 많다. 그래서 부대통령제 있는 미국 아니면은 뭐 한다? 책임 내각제. 그걸 원한다. 뭐다? 홍성거 교수? 내각제 세력 중에서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병준이가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전부 다 국민대 교수입니다. 보수 성향은 홍성경 교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은 내각제야. 책임 내각제. 아무튼 내각이야. 연방제, 내각제 뭐 여러 가지 많잖아. 그러면은 왜 내각이 중요하냐? 이 얘기 하잖아요. 내각. 그거 내각하면 되지. 왜 하면 안 돼? 내각하면요, 개판 납니다. 이 대한민국은 왕이 아니잖아, 왕. 왕 밑에 내각 총리 애들이 있어가지고 긴밀하게 유지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자, 내각이 있으면은, 그럼 국회의원들, 의원이 있겠네? 그쵸? 내각이랑, 국회의원들이 뭐 내각을 한다며. 여러분들. 의회가 따로 있고 내각이 따로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내각제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의회는 입법부잖아요. 내각은 행정부입니다.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까지 다 차지한다는 소리야. 그 소리는 사법부 있죠. 우리 삼권분리 얘기하는데 깨지는 틀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한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죠? 문재인 같은 애가 한 명 더 생긴다는 거야. 지금 국회의원들 300명 조금 넘죠? 그런 국회의원들이 플러스 300명이 더 생긴다는 소리예요. 개판 나는 거야. 왜? 우리는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견제하는 수단이 있어요. 의회는 내각 불신임제, 불신임. 내각은 국회 해산. 견제 수단이 있다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각제 되는 순간에 군소정당들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군소정당.
내각에서 총리가 네 장관 해라, 뭐 해라, 그래, 너 부장관 해, 뭐 이렇게 가잖아. 그런데 중요한 게 의원 내각제 뭐 얘기가 많아요. 근데 국회가 뭐 한다?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다 장악을 하는 거야, 이게. 군소정당이 맨날 데모할 거 아니야. 내 말이 맞다. 나라 개판답니다. 총리 있죠? 여러분들. 총리가 다 해. 그러니까 총리가 누가 된다? 김무성. 지금 이 꼴에서 난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차라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본의 맛을 맞아야 그 북한, 자유 북한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내 친구 김정은이 어떻게 된다? 미국 친구 트럼프한테 가버린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그걸 만들 거야.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얘네들이 뭐 하고 있나 생각하면 이럴 것 같은데? 석탄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머리띠 메고 나와서 막아야 되는 문제야. 저 석탄이 유엔 제재를 받잖아. 그러면은 그 석탄에 대해서,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은행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은행 자체가, 대한민국 은행이 상관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은행들이 전부 다 유엔의 제재를 받는다는 소리야. 그런 게 일어나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보수 정당입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모여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보수파리가 자유한국당이 뭔 유일하냐? 김성태를 믿어야 됩니다. 김성태가 드루킹 특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김성태랑 안민석이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고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애가 김성태야. 근데 김성태로 모여라? 내각제를 하자는 소리지. 내각제로.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야, 이러다가는 김정은, 정은이가 연방제 대통령이 되든 연방제 플러스 내각제 대통령이 되든 한반도 대통령은 김정은이구나. 김정은이구나. 지금 국회의원들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한다? 김정은은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내각제에서 너나 나나 해먹쳐. 그러니까 다 해먹는 거야. 해먹는 거. 해먹는 거야. 그래서 의회는 따로 있고 내각은 따로 있고, 의회에서는 내각 불신임제를 칠 수 있고 내각은 또 국회 해산을 할 수 있고, 개판이죠. 개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렇다 치고 위에는 총리가 있네. 근데 그 위에는 대통령이네. 그럼 뭐 하겠어요? 총리랑 대통령이랑 막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상징적인 왕. 아까 내각제에서는 영국 보면은 왕이 있고 내각이 있잖아. 얘한테 딱 어울리네.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보수 모여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석탄에 대해서 머리띠 메고 이거는 안 된다. 북한에 들어가는 거는 다 커트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나와야 돼. 근데 안 하잖아. 드루킹 특검? 내각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은 드루킹 특검 가지고 문재인 정권 박살낼 수 있어요? 박살낼 수 있지. 그럼 문재인은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문재인은 친노 세력을 방패로 삼을 거예요. 친노 세력이 지금 국회의원을, 국회 자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친노, 청와대는 친문. 그래서 친노 세력들한테 문재인은 잘해줍니다. 얘네들이 문재인의 보호막이거든. 그러니까 김병준이가 뭐 하겠어요? 마음 놓고 박근혜 대통령 지우기는 홍준표가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박정희 지우기에 나선다. 이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 말 듣고 무슨 생각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나 봐. 아무 생각이, 이게 핵심적인 게 김정은 있죠? 김정은을 내각제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북한 자체를 먹으려는 속셈이 있는 거야. 근데 김정은한테 그게 통하냐고. 미국 입장에서는 요거 콜이야? 콜. 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거든. 북한 자체에 자유라는 힘을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게 이 방법이야. 이 방법이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된대. 한반도. 이거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인데 쇄신을 하자. 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커트를 해봐야, 그렇게 해놓아야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남 음해한 적 없습니다. 강훈사는 다른 사람을 음해한 적이 없지. 진실만 얘기할 뿐이지. 채팅창 다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10월 26일 날 이건 또 박정희 대통령 뭐죠? 행사는 누가 하죠? 대한애국당에서 할 거 아니에요.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찾아간 사람은 김병준 입장에서는 1순위로 컷할 사람들이다. 명단, 블랙리스트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왜?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으로 보수 우파 혹은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냐고. 보수파리는, 여러분 잘 드세요. 보수파리는 이렇게 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내각제다 이렇게 와가지고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 제명시켰잖아. 진실이 뭔지 중요하지가 않아. 일단 홍준표를 모여라. 그래서 간첩이라는 거야. 보수파리들이. 보수파리들이 간첩이야. 간첩이라고, 보수파리들이. 얘네들은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들을 탄핵시키는데 1등 공신이 누구다? 보수파리 애들이야. 그래서 간첩이야. 왜? 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인 거 알아. 본인이 알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는 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2의 탄핵이거든. 2번 탄핵한 거야. 홍준표를 모여라? 홍준표가 한 게 뭔데?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한 게 홍준표이지 않나? 정치적인 제거, 홍준표가 다 했어요. 홍준표가 검사 출신이면은 박근혜 대통령 공정한 재판, 그거 대선 후보 시절 때 얘기했잖아. 얘기해놓고서는 내가 대통령 안 됐으니까 난 몰라라. 그거는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 큰일 나. 자기의 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정직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강우선처럼. 핵심적인 거는 홍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인 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태극기 흔들면서 진실규명을 원할 때 홍준표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구구를 했어요. 구구.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국가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발버림 쳐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나가서 한번 태극기 들어야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머릿수 하나 채워보자. 이랬던 사람들한테 극우라 했어요. 그래서 정규재 주필이 나도 극우냐? 물어보지 않았냐. 정규재 주필이. 나도 극우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누구를 향해서 뭉쳐라고 얘기했으면은 그 사람의 인격체를 보는 것은 당연하고 5.18, 세월호, 북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어떤 자리나 어떤 임명직이나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걸 받기 위해서 잠깐 바꿔놓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사람들, 그거는 보수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간첩에 준하는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때 태극기 들고 대한문에 나왔던 그 수많은 보수 인사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는
박근혜 출당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합당을 해야 됩니다. 혹은 바른미래당에서 오는 국회의원들을 받아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 이랬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간첩들이야.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기 탄핵이 부당한 걸 본인이 알면도 불구하고 그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안 해, 절대. 그러면 차라리 침묵을 하고 있지. 침묵도 아니고 오히려 역적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는 행동을 하는 거는, 그런 행동을 해놓고서는 어떻게 했다? 이번에 대선도 망하고 지선도 망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역적이다. 역적이에요. 간첩이야. 자유한국당에 내가 볼 때에는 지금 김정은 내각제 대통령 만들기, 이거 프로젝트 한다고 하면은 동의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난 이거 나이스하다고 생각해. 김정은 내각제 대통령 만들기. 왜냐? 김정은이가 내각제 대통령이 되면은 얘를 왕처럼 모시잖아. 왕, 킹이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서 지지도 받고 한반도 내에 자유라는 물결 가지고 코딩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이 내각제를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내각제 대통령 만드는 거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종북 좌파 빨갱이 고무통 애들이고, 걔네들은 반드시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요구할 거예요. 결국에는 내각제 되는 순간에, 혹은 내각제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북한과 긴밀한 협조관계, 그걸 만들 텐데, 그런 도중에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각제 애들이 문재인 끌어내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드루킹 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해볼까, 저거 해볼까? 물론 드루킹 가지고는 할 수 있다 쳐도 강우산이 보기에는 시기가 안 맞아. 안 맞다고. 최소한은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애완견이라면은 애완견으로서 뭔가 사냥을 나가서 먹이 같은 거 가져와서 줘야 돼요. 그런데 김정은은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없어요.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형님 안녕하십니까 고개 숙이면서 무릎 꿇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태일 때 대한민국 내에서 내각제 주도하에 쭉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뀌는 순간에, 그게 엿물리는 순간에 뭐가 된다? 김정은이가 한반도 대통령이 될 겁니다. 한반도 대통령. 연방제 통과되면 연방제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되는 거야. 내각제가 되면은 이럴 수 있지. 뭐냐? 김정은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내각제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 있었던 애들은 내각제로 이를 다 붙을 거야. 왜? 딜이 김정은 대통령 얘기하는 순간에 문재인 버리고 여기로 간다고. 그러니까 연방제를 되나 내각제를 되나 우린 둘 다 김정은이 대통령 되는 그런 최초의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우산이 대통령 돼야 됩니다. 아직 나이가 좀 어리지만은 될 가능성은 0.1%라도 내일 0.1% 더 더해서 0.2%, 내일 또 해서 0.3%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 전에 변희재 대통령을 만들어야 요 김정은 세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강우산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변희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성결 불가변의 원칙 그런 겁니다. 난 이런 거를 보면은 내 글씨는 내가 알아볼 수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겠대. 원래 천재는 글씨가 개판이야. 근데 김정은은 똑바로 써놨지. 왜? 얘가 내각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 보수파리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드루킹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드루킹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한 엄청난 그 신문기사에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예상이 되죠. 그걸로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그리고 그 국민들은 껄떡 넘어갔다고. 그럼 내각제 애들은 언론사도 내 편, 사법부도 내 편 이러겠지. 그 순간에
내각제라면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명박이 내각제 맨 뒤에서 좌파 놓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재판부가 이명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구속이 되거나 구속이 돼도 그건 문재인 세력들이 사법부를 장악한 거고, 총체적으로 보면은 얘네들은 어차피 장악을 하더라도 내각제가 되면은 왜 이명박한테 붙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안 붙는다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정은 내각제, 연방제 대통령 김정은 혹은 내각제 대통령 김정은, 이거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다 뭉쳐야 돼요. 보수 진영의 애국 보수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말 못하고 두루킹만 주구장창 얘기한다? 얘는 보수가 아니야. 두루킹 가지고 내각제를 해서 문재인 7년 세력이기 때문에 보수파리 애들은 내각제야. 내각제에 편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이냐? 자, 태블릿 PC 여러분들, 사기 탄핵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태블릿 PC 얘기 나오냐?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이가 연설문 태블릿 PC 보시면서 연설문 고쳤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보시면서니까 좀 급이 높네요. 정유라 이화여대권도 있고 이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변희재 대표가 이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재판에 넘어갔잖아. 그 진실이 언제? 8월 27일 월요일 날 나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는데, 태블릿 PC가 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직결되는 거냐? 요거 가지고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걸로 신문기사가 도배를 했잖아. 사람들이 야 박근혜가 마녀다 하면은 다 믿었다고. 박근혜가 외계인이다 하면은 외계인 맞아 이렇게 생각했다고. 마치 정치에 잘 모르는 사람이 박근혜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마녀라 생각했다고. 혹은 악마. 자유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 그게 민주주의다. 이런 뉘앙스로 갔기 때문에 태블릿 PC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태블릿 PC에 조작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돼요. 그 뭐가 조작이 됐냐? 조작된 게 많지. 박근혜 대통령 그 태블릿 PC 안에 어떤 문서가 있었는데, 대선 캠프니까 대선 캠프에 관련된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아무튼 지금 태블릿 PC는 변희재 대표가 정말 잘 싸우고 있고, 변희재 대표가 이 한 개인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보수파리는 뭐 했냐? 보수파리도 태블릿 PC를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탄핵 가결되니까 수초안이 가결했어. 그러니까 뭐 탄핵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나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 사기 탄핵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국시민들 방시민을 좀 모여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그래 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수많은 지원을 하셨고, 그러면은 지원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서 야 얘는 조작이 됐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도 안 하죠. 오히려 손석희가 주장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뭐냐 여러분들? 그 사람의 입장이 지금 뭐죠? 태블릿 PC에 대한 입장? 손석희를 떠나서 그 보수파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뭐냐? 뭘 것 같아요? 신혜연의 양심 고백, 저거 가짜다. 두 번째,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태블릿 PC 다량의 사용자에 쓴 사람 중에 최순실이 그중 한 명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이에요. 그럼 방심위에 왜 나갔어 그럼? 지금 다수 사용자의 최순실이 안 들어가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 혼자 지금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이 보수파리들이. 이게 문제라니까. 받아먹을 거는 다 쳐다먹고 얘기하는 거는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오로지 드루킹. 드루킹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은 연관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는 말 못해요. 야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이 당했냐? 그 탄핵 사기 탄핵이 아니냐? 맞아 아니야? 말 못하지. 왜? 왜 못하겠어? 지가 받아 처먹은 게 있고 지가 그걸 밝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 하고 있죠? 묻혀가기를 원하지. 근데 드루킹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과 연결되어 있는데
묻히면 그 말 안 한다고 해서, 침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집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다는 거야. 보수파리들은 내각제에 빌붙어가지고 김정은이가 내각제 대통령이 되든 말든 나는 한 자리 차지해보겠다. 이게 어떻게 보수냐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말 못하는 애가 어떻게 보수냐고. 말을 못해도 그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진실을 분석을 하고 다른 대중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박근혜 대통령 축당시키는 거에 대해서 홍준표에 미쳐가지고 홍준표라 모여라 이 소리밖에 안 했다고. 홍준표 파리야 쟤는. 박근혜 파리 플러스 홍준표 파리. 그래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보수파리들은 얘들은 간첩이야. 속지 말라고. 드루킹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드루킹이 네가 그렇게 했냐? 응? 아휴. 그러니까 김성태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김성태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김성태가 우리가 존경할 만한 국회의원이냐? 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드루킹 저 김성태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변명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만들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문재인 정권 누가 만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탈이 난 게 안민석이랑 김성태가 총대를 맸죠. 김성태 때문에 이꼴하진 않는데 애국 보수라고 지휘부를 하고 있는 애가 그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간첩이라는 거야. 간첩이라는 거야. 김성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 보수 진영에 있습니까? 그냥 간첩이지. 스파이고. 애국 진영에서 보이싱, 피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파리들은 끄집어서 오한마로 쳐내려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부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법의 권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인정해야 되냐? 아니죠. 잘못된 걸요. 그거는 한나 아렌트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좋아. 그러면 당신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및 국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결정권자가 혹은 결정기관이 무엇인가 내렸으면 그건 전부 다 오케이입니까? 오케이라면은 전두환이 그때 당시에 했던 것들 그거 전부 다 뭡니까?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우리들의 역사야. 자랑스러워한 거. 난 전두환이 가장 잘했다는 거는 땅크 모으고 간 거야. 못했다는 거는 땅콩 모으고 가서 제대로 안 했다는 거고. 향후에 당신이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에 이뤄졌고 그 헌법재판소를 인정해야 되는데 너희는 왜 국가기관을 부정하냐? 세상은 세용지마야. 보수, 애국 보수 세력들이 다 대한민국 권력의 중요 그러니까 원점에 있다면은 그때 내려지는 수많은 결정들이 다 오케이냐고.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한다는 뜻이야. 그 뜻은.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유태인을 가지고 와서 뒤에서 총알 박았잖아. 그거 안 되니까 야 총알 아깝다. 가스실 만들자. 그 가스실 만들어가지고 죽였잖아. 그것도 너는 동의하는 애야. 너와 나의 차이점은 나는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인간인데 너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해 보이니? 단순하게 살았으니까 단순해 보이지.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가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에 죽어나는 수많은 그것도 이 정치 세계에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요.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보수파리들은 내각제에 빌붙어가지고 야 박정희 정신 와 이러고 있다가 내각제에 붙으니까
김병준이가 박정희 정신 지우기 나서도 말 못하죠. 보수파리는 원래 그래요. 보수파리들이 그런 거야. 보수파리 자체가 내각제에 빌붙어서 대한민국 내각제만 하면 문재인 정권 끝낼 수 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끝내면은 끝내는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김정은을 데리고 오지. 연방제 내각제 할 수 있죠. 연방제이면서 내각제인 정치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가 연방제 대통령이 되는 거야. 하지만 정치체계는 의원 내각제겠지. 책임 총리제나. 다 똑같은 거야. 국회의원들이 지네들이 내각을 만들어가지고 행정권을 다 장악한다는 거야. 그 대신 상징적 의미에서 대통령 김정은 시켜놓고. 난 이게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인 게 뭐냐면은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순간에 이 꼬라지 납니다. 미국이 이거 듣고 이거 괜찮네? 김정은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자유주의가 좀 되면은 중국한테는 악영향이잖아. 그러면은 북한 자체를 우리 쪽으로 다 끌고 오는 거네. 대신에 내각제니까 내각제에서는 자유통일 세력이나 아니면은 공산주의 세력들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는 군소정당이 많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진통관계를 겪는다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냐 그게 아니라 조금 적당한 사람들이 몇 명이 지속적으로 죽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런 형태가. 오늘 뭐 알람 안 온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 보수파리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의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거, 그게 간첩이라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 좀 말아먹는 거야. 김병준이가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냥 다 지우는 거야. 정신이고 이념이고 다 나발이고 다 틀려 없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우고 있는데 보수파리들은 뭐 하고 있죠? 김병준 물러나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김병준이가 홍성걸 국민대 교수, 이분은 부통령제인데, 그러니까 부통령, 그거랑 책임 내각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내각제야 이 사람도. 어차피 내각제가 돼. 왜? 미국이 지금 가만히 있거든. 미국이. 근데 이 내각제를 할 때 내가 내각제 수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경쟁 많이 하겠죠. 지금 그 상태야. 경쟁.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1위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 김무성이고 2위가 그걸 딱 이제 눈치챈 홍준표. 이제 이랬구나. 정치 상황판이 이랬구나. 이제 깨달은 홍준표. 탄핵은 사기지만 탄핵은 박근혜 준재 아닌가? 박근혜 준재가 뭐예요? 박근혜 문제. 그거는 자, 사기 탄핵을 맞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기 탄핵인 거 맞아. 근데 탄핵을 당했어. 근데 이거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 문제냐? 근데요, 정치 상황판이 우리 쪽에 내부의 적도 있었고 그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과 수시로 연락이 있었고 내부의 적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략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탄핵 당한 게 박근혜가 무능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됐냐? 아니에요. 그 상황이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든 이순신 장군이 오든 세종대왕이 오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 푸틴이 오든 시진핑이 쳐오든 트럼프이든 똑같이 당한다고. 이거는 한 개인의 무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상황에 있었으면은 똑같은 결과값이 나왔어.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 이 두 사람은 내각제입니다. 내각제. 홍성걸도 평소에 내각제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지. 그쵸. 예,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각제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루킹 특검이 며칠 남았죠? 27일 남았나? 19일 남았나? 19일인가? 드루킹 특검이. 아무튼 특검 연장을 하려야 되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거는 정의당. 정의당은 노회찬을 잃었다고. 드루킹 특검 때문에. 그럼 이 정의당에서 드루킹 특검 아마 대부분의 정의당에 있는 5명 이분들은 드루킹 특검 연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야. 큰 판을 알게 되면은 혹은 그 큰 판 알게 되기 전에 무슨 판이 짜질지 상관없는데 내각제에서 뭐 한다? 우리가 한 자리 혹은 내가 뭔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5명 중에서도 대부분은 드루킹 특검 찬성할 수 있다고. 이상하지? 아마 내 말대로 특검 찬성할걸? 왜? 얘네들은 내각제 하면은 정의당은 뭐 장관 자리 뭐 가지고 갈 수 있지? 내각을 꾸리면? 정의당이니까. 법무부 장관을 가져갈 수 있겠네. 정의당이니까. 노동당은 뭘 가져가죠? 노동부 장관 자리 가져갈 수 있겠네. 노동부 장관 자리. 녹색당 환경부 장관. 뭐 의료에 기대 뭐 의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정당. 그러면은 저기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거 가는 거네. 좌파하고 싸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못 봤다?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전두환이 있는데 우리 두한이 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치 상황을 볼 때 왜 기본적으로 당연히 드루킹 때문에 노회찬을 잃었던 정의당은 드루킹 특검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돼. 30일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해야 하는데 지금 더 큰 그림 내각이라는 거 큰 거 보면은 우리는 노회찬까지 잃으면서 내각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뭐 한다?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합니다. 내 말이 이 내각이라는 게 진짜 실제로 있다면은 정의당은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찬성할 수밖에 없어. 이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회찬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반대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회로가 돌아가는 거거든. 하지만은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이야. 정치인들이라고. 내가 볼 때는 드루킹 특검 정의당 찬성하는 순간에 요거는 전쟁하겠다는 깃발을 올린 거거든. 깃발 올리고 이제 진격 막 하잖아. 총알이 다 떨어지거나 혹은 상대편에서 총을 쏘든지 활을 쏘든지 필요 없이 깃발 들고 적진으로 하행하면은 딴 애들은 총 앞에다가 총칼 조립이라 해야 되나 이거 착검 해가지고 막 뛰어가잖아. 그게 이거야 이거. 정의당이 찬성을 하잖아.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깃발 올린 거라고. 그 전까지는 다 참호 속에서 숨어 있었다고. 자유한국당의 112명이 드루킹 특검 연장 요거 있죠? 이걸로 이제 가는 거라고. 이해돼요? 만약에 찬성이 안 되면은 반대했다 하면은 드루킹 특검 말고 다른 무엇인가 해가지고 한다는 소리예요. 11시에 시작했나? 10시 반에 시작했나? 관심 없어. 어차피 해놓으면은 알아서 보세요. 알아서 보세요. 관심 없어요. 진짜야.
여기에 방음 부스 이런 게 만들어지면은 황장수는 하루에 5개 정도 하더라고. 강원사는 한 10개 정도 할 생각이에요. 대통령 중심제로 정권 바뀌면 사기 탄핵 다시 조사하면 역적죄. 그러니까 목숨 걸었어 이미. 이해운, 노회찬, 박근혜 대통령 막 사기 탄핵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이 사람들은 돈을 받았잖아. 돈을. 강의로도 돈입니다. 자기 걸 어떻게 묻고 가자. 그러니까 수많은 실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부정거래 같은 것들.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으로서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야. 나는 드디어 자유한국당이 일어섭니다. 그 얘기가 나오려면은 이 내각제들 있죠. 특히 정의당에서 드루키특검에 찬성하는 순간에 내각제들 다 일어나요. 다. 다 깃발 세우는 거거든. 달려가기 위해서.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때 나오는 거야 이제. 와, 드디어 우리가 내각제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다 예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자체에 헌법재판관들을 자기 쪽으로 자꾸 집어넣고 싶은 거야. 이게 될 것 같아? 그럼 문재인 탄핵인데 내각제가 통과된다는 거는 내각제 애들이 김정은을 대통령 시킨다면 문재인 탄핵도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내각제로 해서 문재인을 쳐. 근데 한반도 대통령 김정은 할 수 있겠다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문재인 쪽 사람들이 있어도 문재인 넌 내려오고 우리가 너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있는 내각제 틀을 짜버리는 거야. 김정은을 최고의 우상으로 짜는. 내각제 대통령은 진짜 상징적 의미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살을 주고 뼈를 깎는, 뼈를 가져오는 거야 상대방에. 그래서 탄핵을 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탄핵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와 드디어 우리 살만하네 했다가 김정은이 나타나요. 그럼 우린 지금 뭘 해야 되냐? 보수적 가치를 계속 만들어서 공고화 작업에 들어가야 돼. 공고화. 그래서 문재인 내려오면은 우리가 끌어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 우리가. 그거 안 되죠? 그러면은 문재인 내려오고 김정은 나타난다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애국 세력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쪽이 애국 세력이야. 드루킹 특검, 김경수 구속 대대 만에 조 까세요. 지금 정치적 상황이 김정은이야, 김정은. 우린 김정은과 싸우는 거라니까,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 돼도 자동차는 굴러가. 내 자식, 내 아들, 딸, 초등학교나 중학교 잘 다녀. 차 잘 굴러가지. 식당 가면은 음식점도 있잖아. 좀 어렵다 할 뿐이지. 근데 김정은 되는 순간에 김정은 내각제잖아. 군소정당 맨날 데모하고 뭐하고 나라 개판되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 소멸돼가는 그 과정이야. 문재인이라도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우리 원전 영국의 21조 프랑스냐? 프랑스
아, 우리 우선적 지위 없어졌는데, 야, 그래도 사실상 없어진 거 아닙니다. 개그치냐? 문재인이 못해도 더 심한 거는 김정은이가 되는 순간에 우리 목숨은 다 날아가는 거야. 연방제를 가야 되는데 연방제들이, 우리 연방제 내각제 두 개 딱 유분법 해가지고 생각했는데 세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연방제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내각제. 괜찮지 않아? 그러면은 김정은 좋아했던 빨갱이 새끼들은 국회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내각에서 김정은은 좀 어떻게, 그래. 연방제 요건 좀 그러니까 내각제로 다 같이 가가지고, 그러면 그때 우리 내각제가 동의해줄게. 왜? 김정은만 대통령 만들 수 있다면 내각제 우리가 해주겠다. 그거 정치적인 딜 들어가요? 문재인은 북한 정권을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용도로 끝나는 거고, 문재인의 다음 나온 애가 김정은을 추종한다고. 추종한다고. 그러니까 문재인은 경우의 수가 많은 거야. 다음에 나는 내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 어느 정도 살려보자. 태양광? 그 중국산 많잖아. 북한에는 조그만 전기만 있어도 살아요. 태양광 얼마나 좋아. 우리 대한민국 갑자기 태양광 뭐 하자고 하잖아. 이명박 때 신재생에너지 나와가지고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탈원전을 안 했다고. 근데 탈원전을 하면서 석탄, 북한 석탄 좀 하고, 우리 쌀 같은 것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쌀?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중국에 있는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 우리 쪽에서 수입도 하지만은 계약은 해놓고서는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석탄이 대한민국에 들렸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중국산 태양광 발전기를 혹은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을 거기 넣어서 쌀과 함께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북한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전기가 중요하잖아, 삶에. 그래서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전기만으로 우리는 행복하다. 그 수준 아니야? 북한에 뭐 산업 전력이 있어? 응? 산업 전력으로 뭘 생산해? 아니잖아. 태양광에 얻는 그 전기만 있어도 북한은 만사오케이라고. 지금 문재인은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온 몸을 던져서 막고 있어요. 뭘 막고 있냐? 그 유지되어 있는 정권을 치는 이 공격이 들어온 걸 다 막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 그러니까 그거를 끝을 이어서 할 사람은 누구 있다? 임종석. 임종석이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대통령 하면서 내각제 오케이, 그래, 이제 우리 문재인, 그때 문재인은 없겠구나. 응?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내각제 대통령 김정은 할 테니까 우리 내각제 하자. 이 말 나오는 거지.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보수파리 때문에, 위장보수 때문에 대한민국 존망했어. 정의당에서 드루킹 그래, 드루킹 특검 같은 거 30년 연장하자, 이 말 나오잖아. 그거는 내각제 애들이 깃발 올리고 문재인 쪽으로 달려가는 거거든. 아작내자.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내각제 할까 연방제 할까 고민했던 국회의원들. 자, 김무성이가 옛 동지들아 다 모여라 했을 때 갈까 말까 발 절리던 애들이 뭐 한다? 내각제 애들이 다 내각제로 붙어버립니다. 그게 정치 상황이야. 그런데 전라도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요구가 뭐겠어? 내각제 좋은데 우리 수장은
1대는 누군지 몰라도 2대는 몰라도 아무튼 김정은을 내각제 수장으로 한번 해보자. 정치적인 딜 들어가요? 혹은 다른 쪽에서 넣을 수 있는 거지. 내각제에 있는 애들이 야 김정은 너 내각제에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그 네 밑에 있는 똘마니 애들 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 올라와봐. 우리 내각제 보자. 그렇게 갈 수도 있어. 내각제가 대한민국 좀 말아먹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필요하다? 부대통령제가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시켜도 그 권력을 내가 못 가져가. 국회의원들이. 왜? 탄핵시키면은 부대통령이 권한대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부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 그러니까 국회가 지 마음대로 야 우리 모여봐. 무슨 뭐 쿠데타 모의합니까? 그래서 부대통령제가 필요해요. 미국과 같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어느 정도는 이해되시죠? 강산이 얘기하는 거는 좀, 야, 그거 과연 될까?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강산의 말을 듣고, 그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볼까?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판단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만 되면 돼. 근데 무슨 야, 드루킹 이거 했어야 문재인 정권만 내려옵니다. 문재인 정권 내려오면은 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문재인 정권 내려오면은 내각제 애들이 얼쓰구 박근혜 대통령 감옥 들어갔네. 좋아. 날뛸 거야. 우리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거든. 그럼 박근혜 대통령 나오냐? 내각제 제도에서 못 나와. 지금 왜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잘 못해요. 사법부 애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 그쪽에 있는 사람만 계속 그러냐? 김기춘 비서실장 나왔는데 또 검찰에서 구속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연방제든 내각제든 혼합청이든 그 세력과 전혀 안 맞는 게 박근혜 대통령 쪽이었다고. 박근혜 대통령 쪽이었다고. 그러니까 계속 집어넣는 거야. 변희재 대표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양심적인 판사였다면은 구속조차도 안 시키겠지. 정상적인 판사였다면은. 근데 오히려 구속되는 게 우리 쪽에선 더 좋아요. 구속이라도 됐으니까 재판이라 받지. 어차피 재판 정에서 끝날 문제였잖아. 난 더 좋다고. 구속이 되든 말든 재판이 열렸기 때문에 그게 사기 탄핵처럼 증거들은 확실한데 말도 안 되는 판단 있잖아. 박근혜 대통령 감옥 들어갈 때 뭐 증거 있어서 뭐 확실한 거 뭐 있어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명분하에서 뭐 뇌물죄다 뭐다 선동만 있고 지금 뇌물죄 뭐로 되어 있죠? 뇌물죄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뇌물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죄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내각제의 욕망 아주 더러운 그것들이 합쳐져서 나온 게 박근혜 대통령 감옥입니다. 감옥. 거기에 변희재 대표까지 되어 있어요. 사기 탄핵 다 알아. 근데 보수파리는 사기 탄핵을 알면도 불구하고 태블릿 PC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해요. 왜? 내각제에 빌붙어가지고 한 자리 해보려고 그러거든. 한 자리 해보려고. 보수인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아가리 닥치고 있어. 미친놈이야 미친놈. 간첩이야. 지가 하고 있는 짓이 간첩인지는 몰라.
간첩 새끼야. 그 개새끼는. 왜? 김정은이가 결국에는 내각제 대통령이 혹은 한반도 연방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보수파리 애들이 계속 문을 열고 있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셔야 이게 정리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나오는 것보다 어차피 내각제가 되면 우리 다 해먹자. 문재인 탄핵 와! 이럴 거예요. 문재인 탄핵 좋아했다가 어떻게 되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때 뭐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가 김일성인가 김정은인가. 아무튼 이 돼지 새끼들 걔네들이 야 전두환이라는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랬잖아. 그걸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야. 문재인 끌어내렸는데 김정은이 나타났어. 그걸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야. 기무사령관 교체해! 전두환, 노태우는 사라지고 그 위에 김재규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애국이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병신이요. 그거랑 똑같이 됐습니다. 마치 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은 절대 소수였어요. 소수. 많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누가 날 지배를 하든지 말든지 야 삼심제 일본이 삼심제 가져왔거든. 재판에도 받고 그랬어요. 역사적인 눈은 어떻게 바라보냐는 다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현재 식민지 시대 때 독립군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군. 근데 이 독립군 중에 친일파가 나는 독립군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돈밖에 모르는 새끼. 개새끼. 그래서 보수파리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보수파리 때문에 많이 망가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보수라면은 보수적 가치를 공고화시켜가지고 문재인 정권 어차피 내각제 세력에 끌려 내려오잖아. 이럴 때 보수가 그냥 팍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줘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 보수적 가치가 있어야 되죠. 제가 월요일마다 도태우 변호사가 있는 MPK 대표가 도태우 변호사거든. 거기서 촬영을 하는 이유가 그와 같은 담화가 있어야 돼. 자, 우리가 밤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1950년대, 60년대 보면은 누가 이렇게 했죠? 좌익들, 빨갱이들, 간첩 애들이 야밤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어떻게 뽀개먹을까 그 얘기 했잖아.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밤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이야. 애국자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일반인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어. 그 밤에 서로가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거냐? 정상적이지. 지금 나라가 존망하고 있잖아. 드루킹 특검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탄핵됐는데 국민적인 이해 수준이 그 정도에 있는 국민성이에요. 드루킹 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은 문재인 나타났으니까 김정은 나타나요. 김정은. 보수적 가치가 줏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보수파리들, 홍준표 파리들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마치 그들이 독립군처럼 보였는데 딱 보니까 친일파. 마치 그들이 애국 보수 세력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김정은 내각제 만드는데 충신하는 개들이야. 구분이 안 가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말을 못해. 오히려 더욱더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보수파리들이에요. 왜? 방심이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이 태블 PC 때문에 사기 탄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국 보수 시민 여러분들 모두 다 나와주세요. 이랬잖아. 그러면은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실투쟁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 놓고서는 신혜연의 양심 고백 믿지 마세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변희재 말에 속지 마세요.
사기 탄핵이잖아. 특히 태블릿 PC만큼은 우리가 가짜, 짜가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얘는 태블릿 PC 야 물어보세요. 보스파리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기 탄핵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사기 탄핵입니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태블릿 PC 왜 그거 왜 최순실이 썼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순간에 말 못해. 악을 닥쳐야 돼. 초등학생도 그 논리 구조는 알겠다. 그래서 중요한 게 현재 김정은이가 연방제 대통령으로 올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특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추대를 하겠구나.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으면서 임을 향한 행진곡 부르고 그게 나타나요? 나타날 수밖에 없지. 그 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답을 찾는 건 어떨까요? 저는 국사가 싫어서 사탐에서는 한국사 고르지도 않았어요. 그럼 넌 뭐 했냐?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지리, 또 뭐 있었는데 지리만 해가지고 들어갔어. 그냥 지리. 내가 수능 볼 때 세계지리 뭐 이런 식으로 지리만 하다가 잠깐 다른 얘기인데 지리만 하니까 좀 외울 게 많더라고. 그래서 한국지리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윤리인가 뭐 이렇게 해서 좀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 머리가 아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우리가 김정은을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김정은 하면은 와, 저 씨발놈 이렇게 나오잖아. 제가 욕을 했네요. 근데 욕해도 돼요. 근데 그건 욕이 아니야. 왜? 개새끼 맞잖아. 좀 여러분 듣기 거북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보수파리 애들은 간첩이고 김정은은 개새끼고 5.18 저렇게 민주화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홍준표거든. 보수파리들은 홍준표라고 보여야 됩니다. 홍준표가 그러면 5.18에 대해서 그러면 홍준표가 유공자냐? 그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홍준표 데리고 와서 당신 5.18에 대해서 이런 이게 있었는데 왜 그거를 민주화라 생각하고 가산점 주기 위해서 왜 목숨 걸었냐? 왜 김영삼 계열에서 그렇게 했냐? 진실은 이건데 땅크 가져오고 무기고 털어지고 24단 가고 있는데 습격하고 교도소 털고 그런 게 어떻게 민주하고 군인 때려잡고 경찰관 총칼로 죽이고 그랬는데도 일반 시민들은 무사했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홍준표 데리고 와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대선에 그냥 뭐 지방선거는 홍준표 체제. 야, 배현진이 거기서 국회의원 당첨이야, 당첨. 그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애국 보수라면은 홍준표 너 나와라. 네 5.18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이다. 너 5.18 유공자냐? 얘 아니오라만 얘기해라. 뭐 이상하게 허허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과감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애국 보수 아니야? 내가 만약에 홍준표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내가 대선에서 안 되더라도 지선에서 존망하더라도 머리띠 하고 이번에 마리온 있죠? 헬기 사고 5명 돌아가셨잖아요. 순국. 그럼 거기 가서 제가 홍준표입니다 하면서 딱 앉아 있는 거야. 또 어디 있으면 또 가는 거고 정용 사무총장 연결식에도 그냥 가서 그냥 하는 거야. 내가 홍준표라면은 나라가 위기라며,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며, 길바닥에서 하는 거야. 그게 진정성 있는 거 아니야? 지방선거 졌네. 당대표 사퇴했네. 그래. 이게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있는 거야? 지도자였어? 저리 뛰고 이리 뛰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면은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철거민 집 없는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제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나마 사회적 복지 혹은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가리 속에는 내각제밖에 없어. 네가 보수냐 그러고도. 그리고 홍준표를 지지했던 혹은 홍준표를 모여라. 너희들은 그냥 간첩이야 간첩. 홍준표로 모여라고 해가지고 대선 안 됐고 지방선거 존망했고 총선까지 그냥 니네들 세력 때문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간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만둘까 연방제? 아니요. 연방제 대통령 김정은 되기 위해서 미국이 오케이 사인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중국 견제할 때 그 자유라는 보호막에 우리는 주한미군 넣은 것처럼 북한에 주한미군 하나만 넣으면 끝나거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국가 안에 들어가는 데야. 얘네들은 자원도 없는데 이 새끼들은 뭐 하나 빌고 치면은 핸드폰도 좋은 거 만들어내. 차도 그냥 숭숭 달려. 그러니까 기업들이 세다고. 삼성전자 일로 오세요. 미국으로 오세요. 이럴 거 아니야. 어떻게든 국가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자체 경제를 흔들어버려야 자국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가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다고. 그러니까 기업들 다 가져오려면은 내각제. 국민들 다 우리 기업들 다 절로 가라. 그거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지. 미국은 국익을 위해서 아무거나 다 해요. 다 한다고. 아이, $50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인 거, 박성훈만 압니까? 아니요. 좌익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박근혜 불쌍하다. 일반 사람들 더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이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왜 가만히 있죠? 왜? 내각제. 내각제가 더 좋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내각제가. 내각제가 훨씬 더 좋지. 내가 봤을 때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미국에서 어떠한 조치나 이런 게 없어요. 푸틴도 야 제인아 왜 박근혜 대통령 어디 갔냐? 이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안 하잖아. 내각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힘을 추락시키는 국가적 이미지나 국가가 딱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 있죠. 그거는 언제 없어졌냐? 노무현, 김대중 때 사라졌어요. 그때 팍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랬다고. 지금 우리 문재인 그 다음에 임종석, 그 다음에 김정은 그 순서대로 갈 거야. 총리는 김무성이하고 대통령은 김정은. 어때요? 좋지 않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만 되면 콜이거든. 대한민국 일당은 내가 다 장악하고 야 내가 권한이 없어도 일단 내 목숨은 명줄을 해놨다. 이 트럼프 형님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야. 문재인은 그때 김정은 측에서 제거를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건 알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가 내각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보수파리 야 우리가 김정은 대통령 만들었어 이랬던 애들 걔들 하나씩 다 사라진다. 우리 쪽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 내 말대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유한국당 하는 거 보고 있으면은 얘네들은 그냥 자리 나눠 먹기만 있으면은 대통령이야 누가 되든 상관이 없구나. 학살은 안 일어나요. 내가 이거는 장담하는데 학살은 안 일어나는데 학살은 다수의 사람들 대량 학살 있잖아. 비무장 세력들을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상대로 만들어 놓고 바로바로 처형하는 게 학살인데 학살은 안 일어나. 대신에 암살은 일어나. 암살. 노회찬처럼. 암살이 일어나.
여러분들 우리 테이크 집회 때 그 계좌번호에다가 뭐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넣은 사람들까지 막 걸러내잖아. 응?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세력들은 조용히 입 닥치고 살아라. 그거 얘기야. 왜 이게 큰 문제냐면은 대한민국 검찰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검찰 건물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계좌번호가 있어. 0000745667 이런 계좌번호가 있다 쳐. 계좌번호 요거 하나 누르는 순간에 표로 이 계좌한테는 얼만큼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작은 동그라미처럼 큰 데는 큰데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하나 딱 누르는 순간에 팍 나와 다. 이런 시스템이 이미 우리는 갖춘 지가 몇십 년 전이야. 그러면 이 계좌 누르잖아. 이 계좌에서 또 어디로 돈 들어갔는지 막 크기별로 이렇게 쫙 나와. 분석이. 하나 누르면 일로 간다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검찰 수사 이런 거 보면은 계좌 하나 누르면은 이 돈은 여기로 갔네. 계좌 뭐 표시 보면서 이 돈은 또 이런 계좌에 갔네. 이렇게 생각하죠. 클릭 한 방에 도표로 쫙 다 나와요. 그래프로도 나오고 다 나와. 이해돼요? 누르면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 자체가 만약에 김정은 세력들이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 다 걸려져 나오는 거지. 꼼짝도 못하는 거지. 등에 땀이라고? 땀 있구나. 이해되시죠? 내가 볼 때는 이 보수 파리들 때문에 대한민국 존망하는 거야. 자, 질문 받겠습니다. 변희재가 개구리 소년 같다고? 중요한 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신혜식은 고소 안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됐다고? 원래 8월 7일 하는 건데. 근데 개구리 소년이 무슨 뜻이지? 그건 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양성평등이라 그러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케이인데 얘가 성평등으로 가요. 양성평등에서 성평등. 뭐 그냥 용어가 같지 않냐? 뭐 별 차이 없게 뭐 이러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성은 두 개를 얘기해요. 남자, 여자. 근데 성평등은 성이 대략적으로 70개 정도가 있어요.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인 척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다 포함해서 70개야. 이걸 다 인정한다는 소리야. 성평등. 오늘 고소건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몰아서 다 하려고 해놨어요.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거를 있는데 변호사한테서 그 과거에 있었던 거까지 받아놓고 다 자문을 받아야지. 변호사 아마 도태우 변호사를 제가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친분이 있었던 서초에서 그분이랑 했는데 그분 거는 따로 해가지고 도태우 변호사랑 서면님 할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우리는 우리들의 길을 갈 거예요. 가는데 우리는 진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 보우스 파리가 왜 보우스 파리인지, 홍준표 파리가 왜 홍준표 파리고, 박근혜 파리가 왜 박근혜 파리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거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강 기자님이 생각하는 애국 우파의 세력 확장은 무엇입니까? 난 조원진 대한민국당 당대표가 대의가 크다면은 당대표 자리를 변희재 대표한테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남자의 어떤, 이걸 뭐라 부르지? 대승적인 차원? 그런 걸 넘어서 제가 볼 때에는 대한애국당 당대표 정도 돼야 강력한 외현 확장이 되지 않았을까. 변희재 대표께서 있었을 때에는 무슨 뭐 세미나를 많이 했잖아. 청년 박정희의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었는데 난 그 생각이 들어. 대한애국당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지방선거 때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강효상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있죠. 엄청난 작업을 했습니다. 조원진 대표와 변희재 대표가 다시 뭉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가능성 제로라 생각해. 제로. 제로입니다. 나는 늘 말씀드리는데 뭐 드루킹 특검 뭐 통과돼야 우리 애국 보수가 삽니다. 그딴 거에 관심 없어. 박근혜 대통령 지금 바로 무죄 석방되어 나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거기는 관심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야. 보수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공고화시킬까에 이 내가 없어져도 시스템상에서 절대로 종북 좌파 빨갱이 고무탱이들이 정권을 잡아도 지 마음대로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고 조화롭게 만드는 능력 요구하고 싶다고. 이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은 또 누구누구로 모여라, 또 선거철 되면은 차 끌고 와가지고 막 왜 이런 거 난 별로야. 신당을 창당해야 할까요? 난 변희재 대표님께서 정당 창출하면 난 했으면 좋겠는데 대표님의 기본적인 입장이 저번에 공표했듯이 정당은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미디어워치 독자 카페에도 있습니다. 전혀 아니야. 정당으로서 승부를 봐서 박근혜 대통령 뭐 사기 탄핵 진실을 밝히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진실밖에 없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 힘도 많이 떨어졌고 동력 자체도 잃은 지가 오래야. 매일 모였던 사람들이 이 끈기, 악으로서 오는 거지 거기 집회 나와서 뭐 돈 받습니까? 그딴 거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진실로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한테 호소할 뿐이야. 그 사람들이 과거에 촛불을 들었든 테이크 들었든 관심 없어. 우리는 진실을 갖다 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야. 그게 없으면요, 드루킹 특검 가지고 문재인 내려오면은 또 나라 개판 나요. 그냥 국회의원들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국민이야 뭐 어떻게. 그 국민들 뭐 하겠어. 좀 돈 좀 가지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럴 거 아니야. 보수적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거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개인한테 모든 거를 관심을 가지고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이랬잖아. 특히 전두환 대통령. 그거를 이번에는 우리는 변희재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외에 있는 수많은 선진국들이 개인한테 야 네가 뭐 우리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서로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창출하는 건데 이 바닥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뭐 잘났다 이러는 거야. 변희재 대표한테는 제일 잘 어울리는 직업이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 돼야 돼.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강훈산이 뭐하냐? 어차피 총선 20개월 남았습니다. 20개월. 총선이요. 변희재 대표 영상 많잖아.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때 각 정당별로 했던 선거 유세 영상 보면은 많았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만들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선거 당일날 총선 20개월 뒤에 총선할 때 다른 정당에서는 선거 영상 한 5개, 10개 급해가지고 15개 대충 만든 거 몇 개 그러지만은 강산 그때 다 준비하고 100개, 200개만 하는 거야. 일단 만들고 보자. 일단 드루킹처럼 치사하게 뭐 이렇게 안 해요. 보스파리처럼 막 이러지 않는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응? 변희재는 국회는 별로던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변희재 대표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도 국회의원. 아니 뭐 국회의원 되려고 감옥에 들어가냐 그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사기 탄핵이었던 거 나왔어.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모를까? 이거 모를까? 대구에서 국회의원 무소속으로 나오면 그냥 되는 건데? 내각제로 간다면 언제부터인가요? 이게 타이밍인데 정의당에서 노회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특검 30일 연장에 대해서 정의당 당원이 국회의원 5명이 찬성하잖아. 원래 반대해야 돼. 왜? 노회찬이 드루킹 특검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반대인데 그걸 찬성하는 순간에 드루킹 특검 연장 찬성하는 순간에 내각제 세력들이 깃발 들고 다 모여라. 문재인 진영 쪽으로 우리 간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면은 총선 20개월 남았잖아. 20개월. 여기서 한 1년 지나면은 8개월 정도 남잖아. 이때 시작하는 게 맞아. 국회의원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면 선거해야 되거든. 마음 졸여야 된다고. 이게 싫다고. 이게 싫다고. 국회의원의 마음속을 파고들죠. 문재인이 되어도 대한민국 안 망하도록 박정희 대통령께서 설계를 다 해놨어요. 문재인이가 기무사, 공안부, 또 어디냐? 국정원 저렇게 해놔도 나라 안 망하도록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연방제 대통령 김정은 나타나는 순간에 이거는 차원이 완전 달라. 차원이 완전 달라. 이거는 시민단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김정은 연방제 대통령 되는 순간에 이거는 그냥 저기 남해안에 대한민국 밑에 있잖아요. 남해안에 부산 정도 이런 데에 배를 사둬야 돼. 배. 오늘 어차피 보트 피플 해봤자 제주도로 가거나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갈 수 있잖아. 보트 피플. 그때 베트남 애들은 이렇게 했다고 적어서 갔지만은
해산 오면은 부릉 하고서 쭉 가면 돼.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핵심적인 사항이 대한민국 자체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이 마인드로 해서 국가를 세웠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빨갱이 애들이 세웠습니까? 일본이 안 받아준다고? 그래서 제가 해저터널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해저터널. 해저터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어도 일본과 해저터널을 뚫어놓으면은 이 힘으로 해서 북진 통일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해저터널을 더 일본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일본은 지금 해저터널 뚫을 생각 있어요? 전혀 없어요. 왜? 뚫어놓으면은 연관이 되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이 안 되거든. 뭐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통로로 가버리면 끝이야. 이 공산화돼도 가고 일본 입장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 돼. 근데 일본이 호황기야. 이거 없어도 잘 살아. 그래서 보트 피플 얘기하는 겁니다.